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부대표님이 이거를 정치권이 악용을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이슈 또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그럴까요? 네. 이제 정치권이 또 이제 이거를 악용하고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권이 이 이슈를 불러일으킨 거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 네, 우리란다. 예, 우리는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 또 출마한 그 하태경 의원이 유명하시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 갈등 해소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는 애초에 역할이 없던 부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소환을 시킨 거죠. 네, 왜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기는지와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크게 네 가지 그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는 필요가 없다. 다른 부서가 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이런 주장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말 여가부는 필요 없는지,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하면 됩니까? 네네. 두려운데 너무 편하게 하지 너무 마시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꺼번에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 목소리 난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썼어요. 썼는데 그 제목이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말에 대한 그 말은 국민에 대한 무례다. 이렇게 제가 단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그렇게 다녔는데 저는 일단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일단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저는 여가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한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성운동하면서 20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되게 정책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보면 되게 제가 봐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폐지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있어서 다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로 관여했던 이제 여성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 일 중에 제가 핀셋처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그러면 뭘 하느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 뭐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뭐 쉼터, 피해자들이 가는 쉼터,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의 치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자에 위한 무료 법률 구조,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 의료적인 지원 서비스, 한 10가지 정도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100% 다 지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뭐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엄청 많은 피해자들, 특히 요즘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또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아직 여가부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 폭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나아가고 있다면 뭐 저는 그것이 될 때까지는 여가부가 어쨌든 정부 부처로서 힘있게 예산도 확보하고
피해자들 위한 정책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예만 제가 들은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사실 양육비 이혼하신 분들 그 양육비도 사실 여가부에서 지금 청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돌봄사 청소년들, 네네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주로 이제 교육부가 못하는 사각지대, 복지부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사각지대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되게 취약한 환경,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조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없다. 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비겁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해야죠. 앞으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또 그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니 그 네 가지 얘기 중에요. 그러니까 어.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어. 그리고 별도 부처가 필요 없다. 아, 네,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별도 부처가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걸 딱 찢어서 한다는 거잖아. 법무부에서 네, 하고 맞아요. 그죠 뭐그 학교 밖 교육부에서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하고 뭐 돌봄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가족부가 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평등 추진 체계라고 해서 국가의 이제 성평등 추진 체계를 저는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평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성평등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고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정부 체계 안에 성평등 추진 체계를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에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는 대안을 냈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가부가 2001년에 중앙부처로 출범하게 된 계기가 그런 위원회 형식으로는 너무 맞아요. 한계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총괄하는 정부의 이제 책임 있는 부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게 생긴 거고 장관이 임명되는 거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실행 체계를 그런 걸 만든 이제 거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가부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거를 없애고 다시 옛날로 되돌리겠다는 맞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역할을 축소시키는 오히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을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너무 지금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법안 발의 예산 집행 권한 이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걸 오히려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거를, 정부 부처에서 제일 작고 인원도 맞습니다. 제일 작고 그렇습니다. 소위 제가 옛날에 여성가족부 직원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저희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NGO입니다. 정부 부처의 NGO. 약간 가장 작고 예.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늘 항상 뭔가 읍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가서도 읍소하고 네. 저기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꽃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 정책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가 명분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권한도 없고 지원도 안 해주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게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위원회 대통령에서 만들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긴 자문기구예요. 맞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행력도 없고 네. 권한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후퇴되는 네.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를 오히려 망치는.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그냥. 예. 네. 그렇게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는 아까 배복재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자녀 양육 지원 그리고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어떤 영역인데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집행 권한이 많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가족부라는 그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원래 여성부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성만이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왜곡도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족부라고 했을 때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우리 인식이 복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보건 약간 돌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가족의 체계에 대해 놓여있지 않은 그 청소년들, 뭐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동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지원을 해주는 공간인데 마치 그걸 좀 더 축소시키는 것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좀 뭐 앞으로 단계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훨씬 더 이들이 담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성 가족부라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한 이유는 마치 여성의 역할이 가족과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완전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돌봄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구성원이야만 하고 그치. 마치 여성과 가족은 묶여서 되게 여성의 성역할 자체를 가족에 이제 묶이고 귀속되는 느낌?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말이 사실 조금 별로 반대했었어요. 그때. 오히려 뭐 여성부라 하든지 아니면 젠더부라 하든지 뭐 어쨌든 평등부라 하든지 약간 다른 나라는 되게 평등부라고 하는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영역을 그렇게 여성과 이렇게 자꾸 붙였을 때 물론 필요한 건데 근데 사실 근데 마치 여성의 성역할로서 가족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여성 가족부라는 것을 폐지하는 논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추진 체계와 실행력과 권한을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부서로 전환할 것인가.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정의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좀 정의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꼭 그 공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딱 그 내용이었는데 그렇구나. 답이 나왔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전담하는 국가 기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191곳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가 이런 여성 거죠. 평등 인권 관련 국가 전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체성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럼 정의당은 이제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 그러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되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 이미 너무 전선을 그어놔가지고 이미 너무 갈등을 딱 만들어놔 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젠더 갈등이란 말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이제 정치권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판을 세팅을 해놨어. 그치. 이대남, 이대녀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그래서 참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거 오늘 방송한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남자 20대 남성이 제 머리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대남이란 말 들어봤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정치인인데 이대남이라는 거 아니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대 남성을 정치권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들어보셨냐? 들어본 적 없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의 언어로 갇혀 있구나. 사실 오히려 2030 세대는 더 토론하고 더 같이 가고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규정을 했을까? 닫아놓고 그래서 이 규정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나는 저는 그래서 2030 남성 지지율이 아니고 2030 청년 세대의 구조적인 지금의 문제, 이 문제를 되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포용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20대 여성의 문제가 특별히 있고 20대 남성의 문제가 특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죠. 있죠. 당연히 경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여성이 가지는 되게 폭력이나 내지는 뭐 채용 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군에 대한 한계 막 여러 가지 20대 여성도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섹슈얼리티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면 남성들은 되게 이제 군대라든지 이 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그 있잖아요. 강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우리 정의당은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우리 2030 청년 세대의 지금의 문제를 굉장히 간통하는 문제가 뭘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20대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일할 곳이 없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뭐 군대 때문에 역차를 받는다, 뭐 때문에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회 구조가 2030 청년들에게 일할 곳도 만들어주지 않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프레임 자체를 왜 이들이 싸울까가 아니라 프레임을 우리 정의당은 왜 이런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갈등 구조를 계속 양산하고 있을까? 저는 자꾸 싸움의 의제를 갖고 정의당이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싸우게 만드는 이 구조가 뭔가를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이고 그게 바로 저는 일할 수 없고 그리고 뭐랄까 열이 수 없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집도 살 수 없고 뭐 결혼도 생각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생각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내한테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일할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뭔가 자기를 투여해서 뭔가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해소된다. 저는 정의당은 그런 전략이어야 된다.